안녕하세요. 현직 디자이너에게 배우는 콘텐츠 디자인 가이드 오늘 강의를 맡은 브랜드 컨셉 디자이너 최유정입니다. 다양한 SNS를 통해 빠르게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반응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니지만 디자인을 해야만 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제 제품이든 서비스든 사람이든 뭐든지 팔아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디자인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디자인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디자인 가이드부터 온라인 실무에 적용 가능한 온라인 디자인 제작 툴 이용 방법까지 오늘 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콘텐츠 디자인 이론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컬러 사용 가이드, 폰트 사용 가이드, 이미지 사용 가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폰트 사용할 때 안전한 컬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높은 채도를 가진 원색 컬러가 사용할 때 좀 위험해요. 디자인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방법이 이 컬러 사용할 때 이런 원색 채도, 강한 채도 높은 컬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눈이 오래 보면 눈이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채도가 높은 컬러보다는 낮은 컬러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 이미지를 보면 컬러를 사용할 때 강약의 밸런스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렇게 채도 높은 컬러를 바탕색이나 이런 주색으로 사용하게 되면 계속 보면 눈이 피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컬러를 주는 정도로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는 채도 높은 원색 컬러 새빨간색을 사용했지만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니 눈에 잘 띄기도 하고 눈이 피로하진 않죠. 이런 식으로 채도가 높은 컬러는 포인트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할 때 컬러 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왼쪽 보시면 푸른색 바탕에 하늘색 텍스트를 올리니까 잘 어울리고 좋죠. 아니면 디자인에 꼭 사용해야 하는 주제색이 있거나 이런 로고 컬러나 인물 사진에 인물 입은 옷 컬러라든지 그런 색을 이용하면 잘 어우러지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로고 컬러인 파란색 계열과 이 노랑 주황 계열의 이렇게 색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니까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만약에 강의 포스터를 만들 경우에 그 강사가 입은 옷의 색깔을 사용해서 이런 컬러 조합을 사용하면 디자인과 그 인물의 이미지가 잘 어우러져서 어울리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색상으로도 충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대비를 이루어야 하는데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연한 컬러 위에 연한 컬러를 올렸더니 잘 안 보이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어두운 컬러 위에는 밝은 컬러를 올리고 밝은 컬러 위에는 어두운 컬러를 올려 이렇게 대비를 이루는 방법이 가장 쉽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폰트를 사용하는 가이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 폰트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아셔야겠죠?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왼쪽처럼 획의 삐침 장식이 없으면 고딕체입니다.
영어로는 산세리프라고도 하는데 이런 한글 폰트는 고딕체나 굴림체 등이 해당돼요. 그리고 반대되는 폰트는 오른쪽에 명조체, 그래서 획 끝에 삐침 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세리프 체, 한글 폰트는 명조체가 가장 유명하고 명조체나 바탕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폰트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딕체는 일단 가독성이 높고 깔끔하게 보여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나 그래프나 표 등에 사용하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명조체로 작성한 표보다 왼쪽에 있는 고딕체로 작성한 표가 뭔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드시죠? 그럼 명조체는 어떨 때 활용을 하냐면 이런 감성적인 디자인을 할 때 명조체가 사용이 돼요. 명언이나 광고 같은 감성적인 광고를 할 때 활용하면 고딕체보다는 명조체가 더 이렇게 마음에 확 다가오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컨셉에 맞는 폰트를 활용하면 더 디자인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용할 때 작은 팁이지만 활용하면 높은 완성도를 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처음은 행간 조절하기입니다. 이렇게 나쁜 예와 좋은 예를 한꺼번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텍스트 간에 조절이 안 된 경우 왼쪽부터 보시면 이렇게 제목 텍스트는 이렇게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뚝뚝 끊겨 읽히는 그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고 뚝뚝 끊기게 읽게 되고,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아래에는 문단의 행간이 너무 좁아서 눈이 필요하게 읽기 위해서는 뭔가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디자인의 방향은 이제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눈이 편안한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른쪽처럼 텍스트 간의 행간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문장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는 방법인데요. 카드뉴스나 글이 많이 들어가나 하는 포스터의 경우에 이렇게 눈알을 많이 구르게 될 경우 또 눈이 피로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왼쪽에 너무 문단이 들쑥날쑥한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 좌우로 눈이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 콘텐츠에 이렇게 시선이 머물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일단 문장 길이를 일정하게 나눈 다음에 정렬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컬러로 강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폰트를 통해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보통 실수하시는 게 모든 제가 전달해야 하는 정보가 모두 중요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두 크게, 모두 굵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읽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딱 강조할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은 다른 텍스트들보다 충분히 크고 굵게 눈에 띄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딱 봐도 저게 이 포스터의 제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거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딱 구분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왼쪽에 모두 다 굵게, 모두 다 크게 한 것과 오른쪽은 타이틀 텍스트만 크게 하고 서브 텍스트는 작게 이렇게 배치한 거 두 개 보시면은 확실히 뭔가 커버 이미지 같이 느낌이 드는 건 오른쪽이죠. 이런 식으로 폰트로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폰트를 사용할 때 사용 범위를 확인하는 건데요. 보통 사용 범위가 프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운받았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한 사용 범위를 살펴보면
비상업적인 용도에만 사용 가능하고 상업적 용도에는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폰트 잘못 한번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상업적 인용이 가능한 폰트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요즘엔 그런 무료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많아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런 폰트들을 소개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눈누 사이트라고, 이건 너무 유명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글 폰트 중에 상업적 이용 가능한 폰트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딱 폰트마다 또 사용 범위가 다 다를 수 있어서 꼭 다운받기 전에 혹은 사용하기 전에 사용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은 폰트 사용 가이드 끝났고, 이제 이미지를 사용할 때 꼭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크기를 조절할 경우 여기 오른쪽에 위쪽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아니 좌우로 이렇게 착 찌부되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물을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 이 정사각형 비율에 맞춘다고 그냥 좌우로 이렇게 탁 줄여버리면 이 전문적인 로고의 느낌이 하나도 나지 않으므로 뭐 위아래나 좌우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 비율을 유지해서 크기 조절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 인물 사진이나 뭐 다른 이미지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비율 조절할 때는 꼭 키보드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 이미지 좌우 상하 좌우에 있는 대각선에 있는 점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조절하면 이 비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크거나 작아지므로 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하는 것을 꼭 주의해 주세요. 폰트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다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전 모르고 그랬어요. 뭐 이런 게 안 통하는 저작권 보호의 시대이기 때문에 폰트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 뭐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찍은 사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고퀄리티 사진은 제가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다행히 요즘에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저작권 없는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꼭 필요한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만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폰트나 이미지 등에서 꼭 이런 저작권 사용에 주의를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콘텐츠 디자인에 필요한 이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은 실무에서 필요한 방법,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단계가 총 4단계인데 간단하게 무엇을 그릴 것인지 정하는 단계, 그리고 인사이트,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단계를 거쳐서 how,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고요. 마지막은 피드백, 내 작업을 되돌아보는 단계입니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처음 단계는 무엇을 그릴 것인지 생각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체험단 모집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그냥 포토샵만 먼저 켜고 생각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보다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면 일단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메모장이나 노트에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을 텍스트로 모두 표현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정리하면서 실제로 포스터에 들어갈 텍스트로 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이 단계인데요. 저는 이따 세 번째 챕터에서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볼 건데, 그때 서울 짐 체험단 모집 포스터를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메모장에 제목 텍스트, 부제 텍스트,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갈 텍스트, 모든 텍스트들을 여기에 적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그릴 것인지 모두 정리가 되었다면 인사이트 단계, 이제 멀리서 바라보고 자세하게 관찰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만들 결과물이 무엇인지 정해졌으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거를 디자인했을까 한번 리서치해보는 단계예요. 가장 쉬운 게 구글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핀터레스트 등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콘텐츠 주제를 검색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그래서 검색해보고 이렇게 표현할 경우에 내 눈에 잘 띄네, 이렇게 할 경우에 사람들 반응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앞에서 정한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단계인데요. 이거는 이따 챕터 3에서 더 자세히 할 건데 이론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표현할 때 디자인 요소는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또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단계가 여긴데, 아까 인사이트 단계에서 내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했던 그런 구성들이나 요소들을 기억해 놓고 여기 내가 만들 디자인에 다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폰트나 컬러, 디자인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중요한데 그리드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격자나 기준을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정렬을 맞추는 그 과정인데요. 이것만 맞춰도 반 이상은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정렬할 때 뭐 텍스트를 중간에 맞췄다가 다음 글은 왼쪽 정렬했다가 이런 거보다는 한쪽으로 이렇게 딱 줄을 맞추는 것을 통해 디자인 완성도를 훨씬 높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적당한 길이로 제작하는 건데요. 이런 콘텐츠 제작물을 가장 많이 접하는 20대의 경우에 동영상 콘텐츠는 약 50초, 그리고 이미지 콘텐츠는 10장 그러니까 10장이 넘어가면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이마저도 다 모든 걸 완독하는 비율은 40% 미만이라서 내가 만든 이 소중한 콘텐츠를 남들이 다 보게 하려면 이 적당한 길이로 제작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피드백 단계인데요. 아까 하우 단계에서 이미 디자인이 끝났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피드백 단계를 통해서 내가 원래 기획했던, 원래 예상했던 그 방향대로 디자인이 작업이 되었는지 그런 걸 한 번 더 되돌아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 더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PC나 모바일에서 이렇게 두 개 화면에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업로드될 채널에 이게 잘 보여지고 있는지, 뭐 나만 보기나 미리 보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미리 확인하고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위에 이미지 보시면 왼쪽은 내 디자인이 위아래로 잘렸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 작업이 잘리지 않도록 잘 보이는지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론과 실무 가이드를 배웠고 이제 여기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디자인을 해보는 단계예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PPT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툴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디자인 제작 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 온라인 디자인 제작 툴 사이트 3가지를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미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망고보드와 미리캔버스, 캔바 이 3가지를 좀 비교해 볼게요. 일단 망고보드는 이미지나 디자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약간 이 한국인의 뭔가 한국인이 사용하는 그런 템플릿, 그러니까 한국적인 이미지 이런 게 많아서 제가 뭐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작업이 초보자라도 그냥 클릭으로 이렇게 다 편집이 가능해서 그런 게 쉬운 게 장점이고요. 대신 단점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이 망고보드 워터마크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워터마크가 노출되면 약간 그 전문성이라든지 약간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왠지 망고보드는 무료 이용하기보다는 유료로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망고보드는 만약에 유료로 이런 툴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망고보드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리캔버스인데요. 미리캔버스는 가장 큰 장점이 무료예요. 이 3가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망고보드나 캔바는 유료로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리캔버스는 그냥 모든 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망고보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템플릿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하기도 쉽고,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이 템플릿으로 만들었는데 이 똑같은 디자인의 템플릿으로 만든 디자인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런 거를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캔바인데요. 캔바는 호주 기업의 사이트예요. 그래서 뭔가 획일적인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나기도 해요. 뭔가 외국 느낌.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은 이 디자인 감각이 만약에 없다면 이 캔바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했을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처음에 내가 고른 디자인은 분명히 예뻤는데 내가 건드리니까 뭔가 그 기존의 템플릿 느낌이 안 나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디자인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면 캔바를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무료로는 이용 가능하니까, 그리고 활용 방법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씩 모두 이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걸로 콘텐츠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을 통해서 미리캔버스를 이용해서 아까 챕터 2에서 정리했던 체험단 모집 콘텐츠 하나를 제작해 볼게요. 일단 미리캔버스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한 5초? 진짜 쉽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 후에 로그인이 됐으면 반갑습니다, 최 유정님 이렇게 뜨거든요.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템플릿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모집이라는 체험단 모집 그런 포스터를 만들려고 했으니 모집을 검색합니다.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좀 작게, 그러니까 제가 체험단 모집 이렇게 검색하면 템플릿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포괄할 수 있는 큰 키워드로 검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집이라고 검색을 했고 여기서 이 템플릿을 제가 골랐어요. 그러면 여기 편집창에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집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은 PT 체험단 모집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운동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 템플릿을 골랐는데 다른 거 고르셔도 돼요. 만약에 저쪽에 아래에 있는 주스 체험단 모집 그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그 여기에 원래 있던 주스 이미지를 빼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주스 이미지를 여기에 넣어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창에 불러왔으면 먼저 이런 이미지 편집하기 전에 사이즈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올릴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채널에 맞는 이런 사이즈를 올려야 되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사각형 비율로 만들어 볼게요.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다르게 비율을 설정해야 될 경우에 여기 상단에 사이즈 부분을 눌러보면 여기 PPT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 사이즈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즈를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사이즈는 지금 여기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거가 모바일이나 웹에서 모두 깨지지 않고 보이려면 최소 가로 세로 최소 1080 픽셀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저는 가로 세로 모두 1080 픽셀로 정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사이즈를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시작하셔야 되는 게 나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는데 나중에 사이즈를 변경해버리면 막 이렇게 여백이 생기거나 또 디자인을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설정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텍스트 편집인데요. 아까 무엇을 할지 정하는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제목과 부제목, 들어갈 텍스트를 모두 정리해 놨어요. 이거를 기존에 여기 템플릿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텍스트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원래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지? 미리 요가 리뷰어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서울짐 리뷰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고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는 다 빼고 넣고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템플릿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text를 모두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다 작성을 했으면 이번에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팁을 드리면 여기서 이 요가하는 여성분의 이미지를 딱 클릭한 후에 좌측에 비슷한 요소 찾기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키워드 정보를 가진 이미지들이 쫙 이렇게 뜨거든요. 이곳에서 이 요가하는 이미지보다는 다른 이미지가 좋겠어 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여기서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하면 여기 안에 넣어집니다. 만약에 비슷한 요소가 아니라 아예 다른 요소를 넣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다 가능해요. 왼쪽에 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 요소 여기에서는 아까 템플릿 검색했던 것처럼 위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사진, 요소 이런 거를 검색해서 여기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아까 제가 헬스하는 이렇게 남성분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내가 PT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 센터 관장님이거나 헬스 트레이너라면 실제 제 운동 사진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완성이 되었어요. 이거를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 넣고 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드를 정렬하는 과정 또는 이렇게 조금 막 색깔이나 이런 걸 맞추는 과정이 끝나면 이제 벌써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될 텐데 저장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이미지 파일은 JPG와 PNG 두 가지가 있는데 JPG는 용량이 작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이제 이미지 손상이 다소 있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권장하는 거는 PNG 파일. 그래서 고품질의 이미지로
투명한 배경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권장하는 PNG 파일 형식을 선택한 후에 고해상도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은 기다리면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왼쪽 템플릿을 이용해서 제가 오른쪽처럼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한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툴을 이용한다면 내가 진짜 이걸 디자이너를 써야 되나?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면 뭔가 퀄리티가 떨어졌던 것들 이런 거를 이런 온라인 디자인 툴 사이트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디자이너처럼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다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것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 디자인 똥손이라 내가 만들면 뭐를 건드려도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난 똥손이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디자인부터 시작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미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많이 보고 느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주어진 내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똥손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로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거를 디자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다 끄고 노트에 먼저 내가 그릴 것들을 이제 텍스트 언어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모두 넣는다고 좋은 디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뺄 수 있는 요소들은 다 빼고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그 디자인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질문 이렇게 들어오는 거 받으면 되는 거죠? 디자이너님이 기억에 남는 디자인 작품이 있으신가요? 저도 디자인 비전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디자인 요소들을 막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딱 단색 컬러에 텍스트만 가지고 디자인한 포스터를 한번 보고 뭔가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가 뭔가 많이 넣으려고 한 것보다 훨씬 멋있고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짜 적은 요소들을 사용해서 디자인했을 경우 그 멋짐이 뭔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요소가 아예 없이 텍스트와 뭐 라인 이런 거로만 디자인한 포스터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어렵게 작업하셨던 작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소개 때 말씀드렸는데 제 디자인을 다 이제 따로 오프라인 수업이나 이런 제가 다 독학으로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양하게는 다 다룰 수 있지만 뭔가 깊이감이 다 달라서 제가 작업하기 가장 어려웠던 거는 편집 디자인? 그러니까 실제로 인쇄가 나오는 디자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드를 맞추는 작업이나 이런 게 중요했는데 제가 원래는 온라인 콘텐츠로 올라가는 작품만 많이 하다가 실제로 인쇄에 이런 막 잘리면 안 되고 뭐 이런 이렇게 가이드가 많이 있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그런 작업을 통해서 뭔가 더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독학하면서 슬럼프나 힘든 시간 같은 게 오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그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힘들면 뭔가
제가 웹 디자인 배우다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웹 디자인 배우면서 디자인의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브랜드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역시 내 길은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조금 분야를 다른 거를 배우다 보면은 그걸 배우면서 웹 디자인도 좀 더 이렇게 더 실력이 올라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배움을 통해서 힘든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라도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